독소적인 근육 경련이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좀 마사지부터 해주고 제일 빠른 거는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고 몸은 발가락 쪽으로 숙여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빠르게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쥐가 나는 것은 뭐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 미네랄이 부족해도 쥐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 성분이 부족하지 않은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좀 혈액 순환이 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면 제가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반드시 실천을 좀 시킬게요. 자, 검증하는 의사생활 오늘의 주제 생활 속 혈액순환이 잘 되는 방법을 찾아라. 예. 야, 혈액순환. 그러니까요. 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혈액 순환 잘 되려면은 딴 방법이 있겠어요? 뭐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방법들을 순위로 정리해 오셨다고 하니까 더 궁금한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하는 의사생활 스타트! 네, 안녕하세요. 네, 서동주입니다. 이번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한번 검증하는 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의외로 환자분들한테 제일 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리 떨기인데요. 네? 다리 떨기. 복 나간다니까요. 다리 떨면 복 나간다고 어른들이 맨날. 나 얼마나 다리 많이 아, 잠깐만요. 이거 다리 좀 떨었습니다. 진짜요? 오, 다리를 떤 다음에. 이거 너무 웃긴다. 검증하기 전에 제 몸에 체열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라는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탈의를 해야 되거든요. 몸을 전신 탈의를 하고 탈의를 해야 됩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저기 저렇게 나오는구나. 아이고. 저렇게 나오는구나. 야. 어머나, 어머나. 그 옆구리 없네. 아, 몸매가 아주 좋네요. 다리 떨기 전 체열은 평균보다 낮은 35.2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20분 동안 다리를 떤 뒤에 혈액순환에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분 떨었거든요. 힘드셨겠다, 20분 떨기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순위를 매기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야, 어떻게 될지 굉장히 10분 궁금합니다. 정도 검증을 해서 뭐 그러니까요. 이거 다리. 아, 저희 지금 한번 다 떨어보세요. 떨고 지금 있어요, 한번 떨어보세요. 떨어보시면 떨고 있어요, 지금 이제 13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떨고 있는데 다리의 감각이 약간 둔해지는 느낌이에요. 원래 집에서 이러고 떨고 있으면 어머님한테 혼나는데 복 나간다고. 아, 됐다. 지금 넘은 것 같아. 21분 됐으니까요. 저 내려가서 한번 몸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다리 떨기를 하고 난 후 과연 혈액순환에 변화가 생겼을지 그 결과는 회색빛이 되게 체온이 높은 거거든요. 가슴 전반으로 회색빛이 나오고 지금 노란색보다 이 주황색이 더 열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어? 와, 회색빛이 되게 많아졌다. 우와. 오. 이야. 혈액순환이 그러니까 체열이 좀 올라간 느낌이 드네요. 의외로 지금 다리 떨기 되게 괜찮은데? 다리 이게 떨기가. 운동이 되는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다리 떨기가 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운동이 되는 이게 거네요. 혈액순환도 되고. 익숙한 목소리. 잠깐만요. 아우. 안녕하세요. 아, 네. 혈액순환에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를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조언을 좀 구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추천을 하자면 한의원에 가면 많이 권장을 하는 게 조격이에요. 그렇지, 조격. 그렇지. 발이 그래. 따뜻하면 머리가 시원해진다. 그래서 두한, 족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네네. 네, 검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 화이팅입니다, 선생님. 네, 화이팅입니다. 네. 또
병원에서 족욕을 다 해봤어요. 난생 처음. 되게 따뜻하고. 발이 굉장히 고우시네요. 이렇게 저희가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족욕만 해줘도 몸의 전신의 근육도 좀 풀릴 것 같고 몸의 혈액순환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검증을 위해 병원에서 조교까지 서동주엄지의 열정 대단해요. 족욕을 했으니 이제 몸에 체열 변화가 있는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실에 다시 왔고요. 옷을 계속 벗고 있네요. 20분간 조교 후 혈액순환의 변화는 어떨까? 오, 오. 회색빛이 많아졌어요. 오. 족욕도 상당히 많이 오, 효과 있네요. 우와. 우와. 아니 갑자기 옷을 왜 벗는 거죠? 추운 날씨에도 검증을 위해 체온을 낮추는 거였군요. 열을 식히고 다시 해야 되니까. 열을 식히려고 지금 야외로 나갔어요. 아, 우리 선생님 수고 많으셨네. 혈액순환도. 사실 커피가 여기 보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뭐 논문들도 꽤 있어서 유저형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무릎도리를 착용하면 체온을 높인다라는 내용도 다뤘었네요. 아, 그래. 나 저 얘기 들어봤어. 네. 혈액순환에 도움 주는 다음 검증 방법은?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번 먹어볼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고 다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따뜻한 이 도움이 되나? 나 이거 도움된다고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저희들이 이렇게 한 다 잔 직접 정도. 검증을 하는 겁니다. 뭐 저거 한 잔 더 가는데 뭐가 속이 듭니다. 커피 마시기 전에 검사에 비해 온도가 가장 높은 흰색 부분이 상체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검사들을 했는데 이 효과들이 꽤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엄지의정에서도 다뤘던 무릎도리는 또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제 검증을 해볼 건데요. 무릎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수면 양말을 준비했는데 이대로 쓰면 무릎까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앞쪽을 좀 자르겠습니다. 앞쪽을 자르고 무릎까지 올리도록 하죠. 이야! 무릎에 지금 이렇게 수면 양말로 이제 발끝을 잘라서 물을 좀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무릎 시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네, 계십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따뜻해진다. 뭐. 검증을 해볼 만한 방법 중에 하나죠, 저게. 검증을 위해서 20분 동안 무릎 도리를 착용했습니다. 무릎 도리까지 검증을 마친 결과 과연 혈액순환에 가장 도움되는 방법의 정체는 뭘지 혈액순환 돕는 방법들을 순위로 정리해봤는데요. 과연 5위는 5위 따뜻한 아메리카노 마시기. 효과들이 꽤 있었는데 4위는 무릎돌입니다. 무릎돌이. 야, 사이 무릎 소리로. 무릎 네. 3위는 저격? 막상막하. 야, 1위부터 3위는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네. 자, 짜자잔. 자, 영상으로도 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마시기, 4위는 무릎 돌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뜨거운 차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 차에 있는 카테킨 성분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커피는 조금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카페인 자체가 이뇨작용이 있고, 근데 찾아본 논문에 의하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손끝 이제 말초 쪽에 혈액 순환이 30% 정도 증가되더라. 그리고 그게 한 70분 정도 유지되더라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게 뜨거운 차 때문일지 아니면 카페인 효과일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디카페인 커피랑 비교를 했는데 디카페인 커피에 비해서 카페인 커피가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뜨거운 커피도 특히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사실은 무릎도리가 4위밖에 안 되는 게 좀 저는 아쉽습니다. 그래요? 근데 서동주 선생님 무릎도리만 하고 찜질이나 이 마사지 같은 걸 안 하니까 효과가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마사지 찜질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좀 더 좋아졌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제 3위부터 1위까지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빨리 공개해 주세요. 3위 공개해 볼까요? 3위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3위 공개해 볼까요? 3위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다리 떨리게. 야. 나는 무릎도리를 하고 다리를 떨래. 그러시면 좋겠네요. 이게 1위 아니면 2위가 할 줄 알았는데 이게 3위로 떨어졌네. 다리 떨기는 저도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뭐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실제로 혈액순환에 잘 되게 해준다는 논문들도 있거든요. 다리를 떤 쪽의 종아리의 피부 온도가 일단 높아졌고요. 그리고 상체도, 그러니까 목이나 어깨 쪽의 표면 온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만큼 혈액순환이 하체뿐만 아니라 상체 피부 온도까지도 올라간 것을 볼 수도 있었죠. 네네. 다리 떨면서 중간에 이 다리를 좀 스트레칭 시켜줄 수 있는 체조를 함께 병행했다면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심장보다 조금 더 다리를 올려서 조금씩 주물러 준다거나 하셨으면 아마 1위, 2위를 탈환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구나. 네. 그렇군요. 네. 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2위 궁금해집니다. 공개해 볼까요?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2위는 조격이었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난 조격이 1등일 줄 알고 1등이라고 생각. 왜냐면 배한우 선생님이 조격을 추천했잖아요. 이게 1등이 아니었다고? 네, 어머, 조격보다 선생님, 더 어떻게 좋은 된 방법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요. 조격을 해보니까 발부터 다리, 뭐 전신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검사 결과상으로도 변화가 이제 뚜렷하게 보였는데요. 다리 떨기 했을 때는 이제 목과 어깨 부위 이제 피부 표면만 온도가 높아졌는데 조격을 한 후에는 이제 상체나 하체 전반적으로 피부 온도가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 말이면 이제 혈액순환이 더 잘 돼서 전신의 피부 온도 변화가 분명히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하신 거 보니까 이제 방법은 좋은 것 같은데요. 이제 다만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시간을 절대 시간을 15분이다, 20분이다 이렇게 정해서 하시는데 본인 체질에 따라 시간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저는 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 그래서 땀이 나기 직전까지 하셔야 본인의 체온이 유지가 되고 땀이 나버리면 그때는 후끈한데 또 빨리 몸에 체온이 식거든요. 그럼 혈액순환 정도가 오히려 떨어지니까 5분을 하시든 20분을 하시든 조격할 때 저의 기준은 땀이 나기 직전까지 하셔라. 그게 오히려 체온을 유지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더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 제가 이제 저혈압인데 저혈압이거나 조금 날씬하신 분들이 이렇게 조격이나 반신욕을 하게 되면 피가 이제 더 밑으로 몰리면서 더 어지러워질 것이 좀 염려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저혈압을 가진 사람들은 조격이 별로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혈압 환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대개 여성분들이 갱년기 이전에는 저혈압 경향을 보이셨다가 갱년기 이후에 이제 혈압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시는 그런 경향을 보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본인이 언제 어느 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셔서 처음 예를 들어 조격을 해보시면 길게 하지 마시고 한 5분 정도나 이렇게 짧게 하셔서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하시고 난 이후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열 어떤 발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지럽거나 또는 이제 너무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그러시면 안 하시거나 시간을 조절하시거나 하시면서 본인에 맞도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심부 온도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격이나 반신욕을 하고 나서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을 느낀다거나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우신 분들은 조격을 시작하기 전에 컵에다가 얼음을 한두 개 정도 담아서 가져가서 조격이 끝날 무렵에 얼음을 입에 물고 30초 정도만 있다가 일어나시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몸이 좀 약하시고 체구가 왜소하신 저혈압성 체질이신데 조격을 하실 때 또 반신욕을 하실 때 그렇게 하도록 제가 권고를 드렸는데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또 배한우 선생님이 깜짝 출연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날 굉장히 바빴는데 서동 교수님이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혈액순환에 좋은 방법을 제가 추천해달라 그래서 아까 화면에는 이제 한 가지만 나갔지만 사실은 제가 2가지 방법을 추천해드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조격이었고요. 이제 아까 화면에서 한 가지가 안 나온 걸 보니까 제가 추천한 나머지가 1위가 아닌가. 저는 딱 하나 추천을 하자면 딱 하나, 네네.
선생님 저한테 약간 벌칙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과연 1위의 정체는? 자, 이렇게 배한호 선생님이 추천해준 방법이 정말 1위가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방법 1위는요. 뭐야? 생마늘 먹기요? 이거 저게 다른 방법인데? 저걸 추천했다고요? 네, 저걸 추천했어요. 이거를? 사람이 되라고. 이게 먹는다고 이거 올라간다고요? 근데 1위래잖아요. 진짜요? 네, 1위입니다. 1위. 진짜로요? 진짜 이 생마늘 먹기가 1위라는 거는 너무 의외예요. 생마늘을 7개를 먹었거든요. 와, 독한 거? 독한 거 그냥 생마늘만. 고생 많으시네요. 네, 2박 3일 속이 쓰려서. 어이구, 고생하셨다. 네. 결과를 보면 이게 어떤 거죠? 네. 와. 네, 보시면 네. 이게 마늘을 먹은 후에 피부 표면 온도를 보면요. 몸의 중심부 온도가 아주 하얘졌어요. 하얘졌네. 하얀색밖에, 회색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35도씨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걸 표현하는 건데 특히 먹기 전과 비교해보면 이제 복부, 팔, 다리 피부 표면 온도가 다 높아졌어요. 전체적으로. 예, 이 말이 이제 혈액 순환이 급격하게 잘 되면서 전신 곳곳으로 혈액이 잘 이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네. 저는 마늘 먹기가 결국 1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제 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흔히 전통적으로 이제 아랫목 효과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발열 음식이 아랫배 단전에서부터 이제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열이 올라오듯이 아랫배를 뜨겁게 해야 전체적으로 체온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발열 음식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마늘이거든요. 그래서 마늘의 성질이 기본적으로 뜨겁고 그 성질이 이제 신체 구석구석 따뜻하게 이제 해주는데요. 그런 특정 성분을 또 스콜지닌이라고 또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아랫배에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전반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주면서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돌려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뭐 족욕도 못하지만 사실 또 생마늘도 먹지를 못해서요. 구운 마늘을 먹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마늘만 되면 맞아, 많이 힘들지 익히면. 않으셨어요? 생각보다 생마늘 잘 못 드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예. 익히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분명히 추천을 해주셔서 생마늘만 먹었고요. 생으로. 네네.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익혀서 드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생마늘로 드셔야 그 속에 있는 성분들이 이제 휘발이 되지 않으니까 체온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체온을 높이는 목적에서는 생으로 드시고 좀 어떤 건강이라든지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은 조금 이제 그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 뭐 찌거나 볶거나 그렇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늘을 하루에 10개 정도 먹거든요. 생마늘요? 네, 생마늘을 10개 정도를 매일 먹는 편인데 저는 이제 절편을 내서 음식과 함께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매운 마늘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과 같은 기름 성분과 같이 먹으면 그 매운 기운은 조금 중화가 되면서 뜨겁게 열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은 들더라고요. 생마늘까지 드시면서 좋은 정보 알려주신 서동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